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둔.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저희가 계속 녹음실에 와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번 잘 해볼게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세우고요. 미장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마고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와 판타지 좋아하는 꽁칠입니다. 네, 전체 관람가랑 음악 좋아하는 조조입니다. 네, 저희 지금 되게 완전 놀라운 호응과 댓글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진짜 막 이게 무슨 일인가 막 했었는데 그 외레렐로 님이 처음 글을 남겨주셨어요. 원래는 공포영화 이야기만 골라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설거지 메이트로 저희와 이제 늘 함께 하셨다. 몰래 듣기만 하던 청취자인데 그 좀 큰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서 운동 나가면서 저희 팟캐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힘을 얻었다. 그리고 뭐 내적 친밀감도 왕창 쌓고 고마워하다가 이래선 나만 좋잖아 싶어서 흔적을 남기고 가신다고 하시면서 세상에 11만 캐시로 하고 가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람? 저희 약간 그때 잘못하신 줄 알고 저도 영 하나 더 붙인 줄 알고. 네. 아주 깜짝 놀랐어요. 1100캐시를 소원하신 거 아닐까? 계속 이러면 만천. 많죠. 세상에. 네, 그래서 저희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외레렐로님도 공포영화 에피소드를 기다리고 있다고. 어쩔 거야? 네, 기대해주세요. 아이고. 네. 까날님도 여전히 늘 저희의 팟캐 늘 잘 들어주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는데 저 그 외계인 얘기도 그리고 헤어질 결심 얘기도 저희에게 공감을 좀 많이 해주셨고 또 청캐씨도 후원하고 가셨습니다.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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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장젤리님은 부모님이랑 같이 오. 4인 가족의 스케줄을 맞추셔서 이제야 관람을 하고 저희 걸 또 들으러 오셨대요. 장젤리님은 돌아갈 수 없음이라는 포인트에 늘 엄청난 감성을 느끼는데 이제 그 매버릭이랑 아이스가 포옹하고 마주보고 웃고 이런 사진 넘어가는 장면에서 어쩔 수 없이 내적 오열했다고. 네, 그리고 저도 이게 남자 하는 영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되게 푹 빠져서 보셨나 봐요. 탑건에 나온 OST 들으면서 웅장하게 퇴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까날님이 하나 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문생 예전에 했을 때 헌터헌터라는 만화를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작가님이 게임에 빠져서 연재 중단을 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약간 밈처럼 이제 돌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사실은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 건강이 나빠지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네, 사실 요새 웹툰 업계에 되게 이런 근무 환경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쵸. 개선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서 더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요. 네, 꼭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늘님. 요즘 문화생활, 요즘 문생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다들 기다리셨죠? 아니 근데 저희 사실 요새 되게 다들 바빠가지고 진짜. 타이밍이 좋은 건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문생은 조조의 문생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요즘? 어떡해. 12시 전에 집에 간 적이 없어서 어떡해. 진짜 지난번 녹음도 제가 참석을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아. 그래서 문화생활이 이번엔 아예 없거든요. 어. 제가 지난 녹음한 것도 들어봤더니 다 사과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문화생활 못하셨다고. 왜 만든 거야? 근데 저는 사과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정말 못해서
그래서 아예 좀 다르게 가져와 봤는데 제가 이번에 일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꽁치가 노동요로 탑건 OST 들으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랬죠. 사실 영상 편집을 하면 음악을 못 듣잖아요. 맞아. 그래서 약간 단순한 작업들 할 때는 좀 음. 틀어놓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그쵸. 뽕이 차오르면서 네. 나 멋있다. 힘이 나요. 그래서 탑건처럼 약간 노동요로 듣기 좋은 뽕이 차오르는 영화 OST를 오, 좋아. 몇 개 너무 가지고 좋아. 왔어요. 통으로 오. 들을 수 있는 사운드 트랙들. 완전 좋아. 그래서 약간 이제 제 취향에 좀 가깝긴 한데 이제 첫 번째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사운드 트랙 너무 좋다. 선플라워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선플라워. 좋죠. 출근할 때도 너무 좋아. 그럼요. 너무 좋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굴한 건데 미니언즈 2 이번에 개봉한 게 이제 라이즈 오브 그루라 해서 그루 그 주인공 악당 어렸을 때 내용이라 레트로한 음악이 대부분의 사운드 트랙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프로듀싱을 잭 안토노프라고 요즘 되게 힙한 프로듀서가 하고 있거든요.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노래들이 좋은 게 많고 테임 임팔라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좋아요. 이제 타이틀을 했는데 그 미니언즈 레트로한 느낌이랑 귀여운 느낌이 너무 잘 어울려서 일할 때 들으시면 집중이 빡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다른 거는 크루엘라 또 락이 있죠. 그쵸. 네. 그리고 할리퀸 버즈 오브 프레이도 여성 아티스트들 힙합곡이 되게 많아서 약간 운동할 때 듣기 되게 좋고요. 오. 그리고 상치, 팔팔라이쟁이 이제 대부분 참여하고 한국 아티스트들도 있고 맞아. 싱2 좋았고요. 싱2 그리고 트롤 트롤.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고스트버스터즈. 그 옛날 것도 좋은데 그 여성 리메이크판이 이제 고스트버스터즈 유명한 사운드 트랙을 요즘 아티스트들이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부른 곡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데 그거 들으면서 이건 운동할 때도 되게 좋아요. 운동할 때 운동 안 하는데 어떻게 아시는 거죠? 귀신 잡으러 간다 생각하고 이제 뛰면은 잘 뛰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동요 통으로 들을 수 있는 앨범 몇 개를 추천해드리려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요즘 문화생활은 아니지만 너무 추천하고 좋은데요? 싶었어요. 네. 운동을 안 하시지만 운동을 하기 좋은 방법이거든요. 어쩌면 귀엽다. 음악을 귀신을 듣기만 해도 운동하는 기분이 날 수도 있잖아요. 칼로리가 소모가 돼요. 어. 네, 어. 마음으로 뛰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뭔 소리지? 아까 여성 힙합 노래 뭐라고요? 무슨 앨범이라고요? 그거 할리퀸. 버즈 오브 프레이. 제가 유일하게 안 본 영화가 이거거든요. 안 안 봤는데 이건 좋아요. 음악은 듣는다. 네, 음악은 영화는 듣는다. 안 봤어도. 네. 사실 음. 사운드 트랙이란 게 영화를 봐야지 그 맥락이 생각나면서 좋은데 이거는 좀 팝, 정말 팝에 가까워서 굳이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보겠습니다. 문생을 할 여력도 없이 바쁜 와중에 또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늘 화제지 사실. 화제만 보죠. 화제만 보고 있고요. 요새 화제인 영화는 한산입니다. 그래서 한산을 보고 왔고요. 한산 사실 설명할 것도 없고 임진왜란때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대승하셨던 한산도 대첩을 다루는 영화인데요. 이게 특이한 게 김한민 감독님이 이제 이순신 바로 되게 유명하신데 이번에 이제 이순신 3부작 중 두 번째로 이제 이 한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한 거고요. 명량이 찾아보니까 1,761만 명? 1,700? 근데 안 봤더니. 나도. 저는 봤습니다. 아무튼 그 명랑의 다음, 그러니까 후에 만든 영화시고 배경은 5년 전 명량 그 해전에 5년 전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3부작 이거를 잘 안 따라가고 있었어가지고 몰랐는데 뭐 그런 맥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특이한 게 명랑이랑 다 이어져 있음에도 배우들이 다 달랐다. 그리고 어떤 명량에서 본 사람이 많다 보니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또 이번에 전개를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보고 왔고요.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재생집 나가기를 해보겠습니다. 명랑을 보시고 한산을 보셨던 꽁치는 어떠셨나요? 저는 나 전쟁 영화 좋아하네. 취향 발견. 저는 재생이고요.
저는 명랑보다 더 재밌었고요. 탑건이 저는 되게 낭만적인 전쟁 영화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고 나서 되게 로맨틱했구나. 되게 탑건은 이건 되게 저는 왜 좋았냐면 뜨겁고 차갑고 이렇게 온도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되게 즐거웠고 저는 전쟁 영화가 되게 약간 국가 이데올로기를 다루거나 혹은 전쟁의 비극 근데 그거를 되게 주로 휴머니즘으로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을 주로 봤었는데 살짝 좀 다르다? 약간 좀 더 구체화된 시각들이 있구나 전쟁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되게 좀 새롭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즐거웠고 네 재생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영화를 보신 지 8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조조는 진짜 어떠셨는지? 못 보고 올 뻔했어요. 저도 탑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영화에 대한 조예가 정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보긴 했으나 다루지 않았다면 안 봤을 것 같은 찜. 하지만 좋은 점은 분명히 많았고 오늘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네. 찜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보였던 창만은 어땠나요? 나가보겠습니다. 나갈 정도? 나갈 정도. 아니, 사실은 찜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고 난 뒤에는. 근데 뭐 재미를 위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콘텐츠까지 신경 재미를 위해서. 찐 제작자의 마인드로. 아니 저는 방금 이 꽁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시각이 뭔지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되게 저도. 좀 재미를 오늘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네. 비슷한 그 토픽에서 아마 저는 나가기로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재밌겠네요. 대립. 네. 제가 남았는데요. 저도 시원하게 나가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지금 아직도 헤어질 결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의 박해일에서 한산의 박해일로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계속 연결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저도 주제,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이거 해볼까가 아니었으면 안 봤을 영화고 저도 이제 전쟁 영화를 안 좋아해서 조금 장벽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되게 잘 만든 역사 다큐멘터리 본 느낌. 그 영화적 재미로만 따졌을 때도 마지막 전쟁 씬은 되게 재밌었어요. 잘 봤는데 맞아. 빌드업이 너무 길었다. 맞아. 그래서 영화가 2시간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전 좋은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랑하고 비교가 되게 많이 돼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명랑을 안 봤기 때문에 그 명랑 한참 개봉하고 뭐 1000만이 넘었다 막 이렇게 엄청 막 돼서 특별할 때 저는 괜히 보기 싫은 거예요. 언제 개봉했어요? 2014년. 얼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 네. 아 오래됐지. 2014년이 8년 전인걸요? 오래됐지. 엄청 오래됐지. 이거 학교에서 저 이거 봤어요. 학교에서 다 같이 보러 갔었는데 진짜? 네. 시험 끝나고 보러 갔고 그랬는데 잔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면. 근데 그래. 왜 안 봤을까? 1,700만이나 봤는데. 근데 8년 전이구나. 이게 그 꽁치가 재생을 누른 것과 명랑을 먼저 보고 본 것과 약간 연관이 있을 수 그러니까.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가? 드는데 그런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왜냐면 잘 안 난다고 그러던데. 네. 평론이 한산의 평론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약간 명랑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전작에 뭐를 뛰어나왔다. 저는 사실 명량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근데 그 이유를 알았네. 8년 전이니까 기억이 안 나지. 그렇지.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네요. 어쨌든 좀 가물가물한데 그냥 저의 남아있는 기억의 느낌으로 보면 명량이 좀 더 차분했어요. 더? 여기서 더? 이것도 되게 차분하다고 느꼈는데. 근데 그게 더 차분하고 차분했고 한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 한산이 더 극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물론 명량도 극적, 모든 임진왜란인데 모든 해전이 다 극적이긴 한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 포인트가 됐던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극적이었나 싶기도 하기는 하네요. 여튼 명량이 좀 더 전 차분해서 뭔가
이게 전쟁 영화인가? 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좀 더 명량이.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얘기할 때 한산이 전쟁씬이 별로 없었다고 느꼈다고 해가지고 아닌데 나는 되게 전쟁씬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명량을 봐서인 수도 있겠다. 그러네. 그리고 근데 굳이 제가 비교를 한 건 아니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명량이 좀 더 뒷부분이 특히 국뽕 코드가 진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잘 보다가 끝에 띠용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그 빌드업을 해나가는 거는 명량이든 한산이든 전 좋거든요.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과정이 저는 좋은데 그 국뽕 코드를 그러니까 포기 못했다. 명량은 포기 못했었다. 그리고 한산은 조금 다르게 접근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나는 명랑을 안 봤으니까 뭔가 보신 분들이 한산을 봤을 때 이건 괜찮아졌네 하는 부분들을 나는 그냥 다 처음 받아들이면서 별로로 약간 받아들여진 그런 느낌?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처음 본 것을. 그러네요. 저는 계속 대화만 나오고 그 일본, 그러니까 외군의 시선에서 계속 얘기만 하고 이순신이 무섭다더라, 거북선이 무섭다더라,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약간 지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박해일의 이순신이 저는 별로 엄청 인상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순신이 되게 과묵했다고 하잖아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 근데 그 과묵한 느낌이 박해일의 과묵함으로 표현이 되니까 너무 제가 생각했던 이순신 옛날 사진이 아니죠. 그림 같은 거 초상화 보면 진짜 막 개무섭던데? 지리게 생겼잖아요. 막 부리부리하고. 근데 그걸 박해일이 그 차분함을 표현하니까 뭔가 갑자기 선비의 차분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 이순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그 느낌이 저는 그 전투적이고 막 나라를 위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그냥 혼자 사색하는 느낌처럼 느껴져서 맞아. 이순신의 캐릭터가 조금 저는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 오늘 뭔가 이야기가 3대1의 느낌이 들었는데 계속 싸우네 전쟁. 조금 다르게 저는 느낀 건 뭐냐면 그러니까 김한민 감독이 이순신 캐릭터를 그리고 이 이순신 3부작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는 접근이 전 되게 달랐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되게 흥미로운 역사적인 인물인 이유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용맹한 천재 장군이라서도 있지만 사실 되게 약간 고뇌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3부작을 가져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전 피했을 것 같아요. 그런 용맹한 장군의 캐릭터 그런 배우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명량이랑 비교를 하면 명량은 오히려 더 장군상의 배우를 썼어요. 최민식이었던 거. 맞아요. 근데 오히려 한산이 박해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박해일이 쓴 게 너무 좋았어요. 명량을 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왠지. 근데 이게 꼭 비교를 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저는 박해일의 이순신이 되게 좋았던 게 더 인간 같았어요. 그런 점에서 약간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이 고뇌를 하는 모습이 그럼 어떤 고뇌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쟁씬이 아닌 앞단에서 저는 그게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 준사였나? 이 전쟁을 왜 하는 거냐고 했을 때 이건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대사가 진짜 좋았거든요. 그럼 이 대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앞에 많이 깔릴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아니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이순신이 생각하는 이 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 국가에 대한 의일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자신의 어떤 불이라던가 정의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그 문장 하나로는 뭔가 해소가 되지 않고 이게 주제의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명량에서 하도 국뽕 얘기를 하니까 비판을 하니까 이런 국뽕적인 그 뭔가 의견에 대해서 약간 방패를 위해 그냥 의와 불이라고 얘기를 했나?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고뇌를 하는 지점이 정확히 어딘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거. 그래서 사실 그거를 정리해 주는 게 마지막에 육지에서 싸울 때 그분 누구시죠? 의병이 네. 그걸 다 갑자기 정리해주잖아요. 아니 왜 그분이 갑자기 정리하는지 저는 한 5분 3분 만에 와다다다다닥 다 얘기하시고 가버리셨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전 그 장면에서 국민으로서 을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구나. 이순신이 그걸 역할을 나한테 일임했다. 진짜 너무 웃겼어. 갑자기 구수하게 막 사투리 쓰시면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줬어야 됐는데. 근데 내가 육지 거기서 씬들이 다 진짜 별로였나 봐요. 저도 기억도 잘 안 나고 그쪽 씬은 너무 너무 전형적인 그 의로움에 대한 그쵸. 되게 사극의 그 정답처럼 클리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되게 슬로우 모션 나오고 함성 소리 나오고 뭔가 육지 씬들은 특히나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마지막에 기억도 지금 안 나. 깃발 들때 진짜 기절할 뻔했어. 나는 그거 보면서 준사가 어쨌든 머리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죽나? 뒤에서 누가 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의병이 같은 편이 죽일 것 같은데 막 아니 거기서 괜찮냐고 하는 것도 너무 웃겨.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 씬이. 그게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 진짜 전쟁 나가기 전에 그 과정 있잖아요. 거기서 쌓아 나갔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 전쟁의 해석을, 이 전쟁을 감독은 어떻게 볼 것이냐를 쌓아 나갔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그 앞단이 소리 없는 싸움이 계속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싸움은 사실 일본과 조선의 싸움도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싸움이고 이거는 사실은 나라 대 나라로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선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조는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명나라에 망명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정세가 앞단에서 되게 중요한 흐름으로 잡고 있었고 그 와중에 이 몇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그 대립 구도가 이렇게 쌓아 나가다가 그 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클라이막스를 찍고 그 감정선을 타고 이제 육지신으로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 육지신이 좀 몰아치는 게 있잖아요. 다 쏟아 부었잖아요. 막 깃발 흩날리고 이럴 때도 되게 몰아친다. 뜨겁게 몰아치려고 했다. 혹은 약간 너무 적나라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그냥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앞 빌드업을 할 때 이 뺏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이 구도를 전 그게 좀 약하다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제 조선 쪽의 이야기를 좀 더 해줬으면은 뭔가 이해가 됐을 법도 한데 처음부터 계속 그 왜군의 시선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계속 이순신의 위대함 또는 보카이센의 위대함 아니면은 하지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일본군 쪽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국뽕으로 보일 여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계속 그의 무서움. 뭔가 해전 장면도 그 조선 쪽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일본군이 보는 뭐 조선군의 위험 뭐 이런 걸로만 나오니까 약간 내가 조선의 후예지만 약간 민망한 거예요. 물론 되게 대단함을 보여주는 영화니까 뭐 당연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도 그래서 막 그게 조금 이야기 몰입을 방해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저는 또 의견 여기서 더 다른 거는 저는 방금 꽁치가 말한 그 부분은 되게 잘 살렸다고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준사 캐릭터로 계속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리고 또 이거 되게 대비적으로 그려진다. 일본들은 그 전쟁하는 도중에 지들끼리 편갈라서 싸워. 이게 엄청 선명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거의 이순신을 필두로 뭐 원균이 약간 틱틱대긴 하지만 다들 밑에 장수들은 엄청난 이순신에 대한 리스펙을 갖고 있고 특히나 그 안성기 배우와 그 후배랄까 제자의 관계도 되게 저는 그걸 엄청 대비적으로 일부러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준사가 그 자기네 주군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을 뭐 버린다거나 이런 게 있다는 대화를 아예 그냥 대사를 아예 되게 대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 처음 씬에서 이순신이 왜 자기 장군을 지키기 위해서 활을 쏘는 장면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게 나는 되게 뚜렷하게 좀 영화가 말하고자 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 뭐지? 조금 아까 전에 세호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일본군의 시선이 많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저는 물론 또 일본군 입장에서 이순신의 그 이순신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나라 대 나라의 어떤 시각을 선명하게 해주는 거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번 영화가 되게 좋았던 게 일본군의 그 수장 야스히로 맞나? 와키자카? 와키자카가
변요한인 게 전 너무 좋았거든요. 아 진짜?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봤던 많은 한일 전쟁 영화가 일본군 장군이 항상 못생겼거나 그러니까 되게 약간 그러니까 불호의 어떤 외모를 가진 그치. 연출을 그렇게 하지. 연출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게 진짜 벼가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연출이 야비하게 야비하고 야만인처럼 하지. 못되고 아주 거의 약간 악으로 그리는 걸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근데 변요한이잖아요. 꽁치가 그냥 변요한을 좋아. 아니. 저 되게 야비하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근데 그냥 야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지략적 여자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연출의 의도가 되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일본 장군을 사람으로 한 거예요. 맞아. 근데 되게 야망이 있고 맞아요. 젊고 또. 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잔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적도 그런 면에서 인정할 줄 알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인물로 그려냈고 그런 인물을 꽤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 그리고 악 대 선, 악과 선의 싸움 그런 게 아니라 전략가와 전략가의 어떤 욕심과 야망과 뺏으려고 하는 이 저 세력과 그거에 반해서 지켜야 하는 게 분명한 사람들의 싸움이라는 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근데 저도 공감은 하거든요. 그 와키자카 캐릭터가 한산 안에서 제일 매력적이었다고 생각은 해요. 오히려 이순신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쉬운 거죠. 나는 이순신 보려고 갔는데 난 지금 박해일 약간 지금 좋은 상태잖아. 해가 때문에. 여기서는 이순신 연기 어떻게 할까? 하고 갔는데 변요한이 엄청 막 멋있게 나오고 있고 이순신은 계속 하면서 있으니까 약간 그런 맥락적인 아쉬움?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분 분명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약간 그 중간에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책략가 나오잖아요. 그 배우가 등장하기 전에 약간 되게 무게 잡는단 말이에요. 약간 실루엣처럼 등장했거든요. 제발 김의성 배우 아니요. 제발 김의성 배우만 아니면 좋겠다. 너무 뻔해지는 연출이니까. 근데 다행히 다른 사람이 나와서 저는 모르는 분이었던. 되게 유명한 배우기는 했는데 김희성 배우? 아니요. 그 이번에 따로 따로 나왔던 나왔던 분. 아니 이게 다 수염 붙이고 나오니까 영화 한 10분쯤 봐야 누군지 알아보겠더라고요. 맞아. 근데 박해일 나중에 알았어. 좀 조금 지나고 난 뒤. 진짜? 박해일?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또 얼굴 저 사람 하는 사람 너무 많기도 해서 좋았는데 갑자기 옥태견? 막 이러면서 저 옥태견을 되게 나중에 나도 알았어. 나중에 봤어. 진짜? 나중에 그 향기 구해줄 나도 때쯤 알았어. 그때 알았어. 처음에 이렇게 맞고 할 때는 어. 몰랐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몰랐고. 신기하네. 나 등장할 때부터 그러니까 옥태견이네라고 생각했는데 옥태견이네. 제 기억에 옥태견 되게 우락부락이었는데 여기서 되게 슬림해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캐릭터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저희가 한산을 보고 나서 꼭 창마가 그러니까 먼저 보면은 약간 흘리는 게 있잖아요. 요즘 약간 먼저 보고 흘리는 맞아. 역할을 맡고 계시는. 그래서 제가 아예 파트를 이름을 지어봤어요. 창마의 쿨병은 왜 때문인가.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자기가 나 이 쿨병인가 이게 되게 막 의문을 가지길래 한번 해봤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여성 재밌다.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저의 쿨병은 오늘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첫 파트는 여성 캐릭터입니다. 아니 물론 전 처음에 이제 남자 배우들 거의 대부분 남자 배우고 김양기 씨 혼자 나오잖아요. 기생 단역으로 나오시는 분들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한 장르여도 픽션이고 거기 이순신 말고는 장수들 말고는 실제 캐릭터 아닌 사람들도 사실 있잖아요. 뭐 옥태견도 사실상 그렇고. 그럼 좀 더 좀 입체적이고 풍부한 캐릭터 설정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김양기 배우는 나온 순간부터 이 배우는 이미 어떤 역할을 하겠지가 너무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일본 장수 옆에 가까이 있는 측근의 기생. 분명히 뭐 스파이 같은 걸 테고 나중에 뭐 자결이든 뭐든 하면서 끝을 마무리하겠지라는 게 너무 이제 그려지는 거죠. 게다가 김양기 배우님 자체는 이제 알려진 배우다 보니까 나오자마자 이제 반전이 깨지는 이 기생의 캐릭터? 여성은 왜 항상 기생으로만 기능을 하지?
아니 이런 뭐 일제시대도 그렇고 뭐 이런 임진의 나라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픽션이라면 더 다양하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그릴 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게다가 지금 전부 다 남자만 우르르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숨막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진짜 너무 아쉬웠고 게다가 나중에 옥태견이랑 약간 눈을 마주치며 그 마치 약간 미래의 부부가 될 것처럼 뒷모습을 이렇게 끼면서 배경을 보여주는 진짜 너무 뜬금없다고. 근데 이 흐름이 그 육지에서의 어떤 거에 내가 이미 한번 감정이 막힌 상태에서 그것까지 보니까 이거 뭐야? 약간 무슨 왜 이런 걸 항상 빼지 못하지?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매뉴얼이 있는 느낌?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너무 아쉽다.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김향기 배우 그 되게 어린 페이스잖아요. 저런 얼굴로 지금 기생 역할을 하고 있고 갑자기 혀를 깨물어서 자결하려는 뭐 약간 막 되게 해서 뭐 너무 별로다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명랑에서 이어진 캐릭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넣으신 것 같기는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빼야 돼.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쪽에 가까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바꿔야 되는 거야. 아무리 명랑에서 이런 기생 캐릭터가 나왔고 그 이름 뭐냐 옥태견이 연기한 그 사람과 이어지는 거라도 뭐 구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옥태견과 김연기가 만나는 씬에서 뭐 으악 진짜 이게 저 준사 캐릭터를 보면서 더 대비돼 보이더라고요. 물론 준사는 실제 인물이라서 좀 더 뭐 입체적으로 그렸을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이 캐릭터 자체가 되게 특이하고 매력적이잖아요. 되게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 상사에 대해서 뭐 주군이라고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일본인인 것 같은데 근데 뭔가 한국말도 엄청 잘하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재밌는 캐릭터다. 그래서 너무 흥미롭다. 근데 그거와 비교해서 김향기 캐릭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맞아 아쉬웠어 나도. 맞아. 키자카의 대응도 약간 짜증났거든요.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맞아 아까워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아무리 내가 뭔가 얘를 진짜 아까워하고 데려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럼 나는 가차없이 죽일 것 같아. 근데 쟤 살려놓으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뭔가 약간 이게 기생 여자 캐릭터라서 이런 전개인가? 살려놓으라는 게 신문하려고 하는 뭐 그쵸, 거였겠긴 그쵸. 한데 말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거 뭔가 좀 구린데? 이런 생각 그쵸. 계속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향기 배우를 캐스팅한 것부터 좀 선명했던 것 같아요. 좀 이런 식으로 쓰려고 했던 게 그게 좀 별로야. 그 의도 자체가 좀 별로고. 논개적 감성? 그렇지. 논개적 감성. 논개적 감성. 나를 던져서 모성애 같은 느낌. 이게 옛날에 전쟁에는 다 그랬다라는 말로 이제 하기엔 핑계대기에는 말이 안 이제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더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거란 그쵸.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다 핑계야. 어차피 픽션인데 이거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캐릭터 창작이 뭐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쵸. 이제 노량이 남았잖아요. 이 감독님 맞아요. 3부작. 기대해 볼까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그럼 이제 또 파트 1을 끝내봤고요. 파트 2가 남았는데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파트 2가 진짜로 저는 저한테 스스로 던지는 질문인데 약간 뭐 이건 취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한 생각인데 이 한국 특유의 영화들에서 가끔 나오는 그 특히 전쟁씬이나 이런 적과 아와 피아가 되게 뚜렷한 그런 씬에서 나오는 항상 슬로우 모션이라던가 막 함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뭔가 저한테 이렇게 잘 먹히는 그런 연출들이 아니라고 느끼는데 이게 내가 진짜 쿨병인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명량이 되게 잘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런 요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요즘 왜 가끔 배우들이나 감독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에서 영화 만들기 힘들다고. 한국 배우들이 한국 관객들이 워낙 눈이 높아가지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특히 국뽕에 대한 뭔가 경계가 국뽕 단어에 대한 경계도 되게 심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일종의 밈처럼 통용이 돼서 내가 더 그렇게 거기에 약간 휩쓸려서 이렇게 느끼나? 이런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탑건이나 이런 영화들 봤을 때 그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막 함성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또 여전히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다른 전쟁 영화들을 떠올리면서 좀 그 부분이 나에겐 여전히 힘들고 별로 유효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도 그런지 아니면 그냥 좋은 연출로 받아들여졌는지 그냥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비슷하긴 해요. 시대가 약간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도 있고 이제는 국가주의를
그렇게 체화한 분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약간 근데 궁금한 게 구분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함성 뭐 약간 슬로우 모션 이렇게 되게 약간 감정 야 느껴 이런 연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출의 방식 자체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인지 아니면 전쟁 영화라는 장르에서 그렇게 쓰이는 게 먹히지 않는다는 건지. 일단 첫 번째 가까운 것 같은데 이번 저희가 이제 미리 스포를 하면 짝수도 전쟁과 관련된 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봤던 전쟁 영화들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보면서 저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게 제가 봤던 흔히 해외 전쟁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보통 성찰이나 반성을 되게 많이 담고 있는 영화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약간 성과 악을 지금 얘기하기엔 되게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뭐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연출을 되게 누가 뭔가를 이제 승리를 했을 때 그걸 되게 막 함성을 지른다거나 이런 식의 연출이 잘 없다 보니까 근데 한국의 이런 역사적 전쟁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뚜렷하다고 느끼거든요. 늘 그냥 우리가 약간 선이고 승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제 민중들 혹은 뭐 사람들 그냥 이런 식의 연출들을 많이 봐서 내가 더 비교를 해서 보나? 약간 그러니까 한국이 침략을 당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래서 맞아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한국 그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을 이 동아시아적 관점이나 좀 이렇게 삼자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진짜 저는 많이 했거든요. 볼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긴 해요. 약간 우리나라가 봐봐요.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초등학교부터 의무 교육을 받으면서 국사가 너무 중요한 맞아. 나라인 것 같아. 여전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도 그런 어떤 동아시아의 혹은 뭐 세계사 안에서의 그 당시의 전쟁이라던가 이렇게 접근하는 경험이 일단 별로 없고 콘텐츠도 그런 거를 많이 못 만들어내서 어쩌면 진짜 좀 오글거리는 방식으로 연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출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치.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명량이 그런 부분 때문에 잘 된 건 아닐까? 라는 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되게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고 한산 보고 나서 되게 국뽕이란 무엇인가 맞아.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국뽕으로 안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되게 국뽕 이런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이게 어쩌면 그 세 분이랑 제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는 이순신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관심이 원래 되게 많은 편이에요. 이순신이라는 캐릭터는 전 되게 훌륭한 되게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조의 역할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조라는 캐릭터가 이 영화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이 안 됐을 때와 언급됐을 때가 완전 판세를 다르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그리고 원균이라는 캐릭터도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약간 조금 더 단순한 구도로 만들었던 그 이전의 국뽕 코드랑은 다르다고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 안에서 보다 보니까 약간 오글거릴 수 있는 육지씬도 괜찮게 봤던 것 같은 게 그 마지막에 저는 의 깃발 흔들리는 것도 되게 약간 아슬아슬하기는 한데 되게 선명하게 메시지를 한 번 더 강조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는 솔직히 의병대라는 단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의가 정의로 의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그 한자를 크게 써가지고 펄럭거리는 걸 보니까 앞에서도 계속 즉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는 대사가 팍 나왔었고 그리고 전 되게 의도적으로 그 준사의 캐릭터를 쓴 것도 그렇고 되게 약간 잘못하면 국뽕을 세련되게 만든 거에 그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럼 질문 있어요. 근데 저 되게 공감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그럼 아쉬운 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이순신 캐릭터 너무 이제 입체적이고 흥미롭고 그런 뭐 의라는 키워드 이렇게 보는 접근이 되게 좋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입장에서 아쉬운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약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싸움이라는 게 한 번만 더 단어로 나왔어도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모르겠다? 그거 너무 직접적이잖아. 지켜야 돼. 이런 거 오히려 더
더 좀 약간 의도가 보여서 오히려 마이너스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갔어야 했나?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도 일단 하나 들고 아쉬운 거 왜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메인 의도라고 생각했어도 이 모든 것이 이 메인으로 모아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김연기 캐릭터, 기생 캐릭터, 그다음에 옥태경 캐릭터와 둘의 그래, 어떤 모아지지 않는다. 약간 갑자기 그 로맨스가 뽑힐 것 같은 그 마지막 엔딩 씬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집중력을 좀 흐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보고 났을 때 뭐를 전달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좀 덜 이게 선명했던 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진짜 뭔가 꽁치 말 지금- 듣고 감동받았는데요. 꽁치 이제 감동받았는데요. 이순신에 대해서 약간 뭔가 더 많이 아시는 분이 아, 잘 몰라요. 영화를 잘 봤을 모르는데. 때와 아니 저는 왜냐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제가 약간 보면서 나 매국노인가 싶었어요. 저는 근데 왜냐면 제가 의무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국사를 전혀 그러네.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동아시아적 관점이나 그러네. 저 세계의 관점에서 한국 역사를 이만큼 스쳐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제가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이런 거를 제가 못 느끼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걸 제 입장에서 물론 나중에 알기야 알지만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뭔가 그때 이제 그걸 배우는 시절에 그걸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도 그렇고 명량 때도 그렇고 저는 국뽕이랑 키워드가 아까 창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가 괜히 경계하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꽁치가 말씀하신 관점에서 보면은 국뽕을 느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국뽕이라는 게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걸 무조건 이러고 아까도 든 거 보고 이빨 보고 했다는 게 제가 괜히 경계를 하나? 너무 몰라서 그런가? 역사적 사실을 역사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고 근데 사실 국뽕 이거는 마케팅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인스타를 보면 개봉하자마자 인스타 모아보기에 이 한산 관련한 글이 사사삭 올라오는데 약간 다 국뽕을 자극해요. 근데 그 모아보기에 올라오는 글들이 보통 마케팅이 많잖아요. 제가 짐작하는 거긴 하지만 아니면 막 그렇게 이슈몰이를 하는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어쨌든 이 영화를 접근하는 방식은 아직까진 국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뽕을 경계하는 사람들은 괜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고 맞아. 감독이 어떤 의도로 갖고 접근을 하는 것과는 또 약간 무관하게 영화라는 건 거대한 사업이고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라는 게 또 하나 끼어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되게 이 한국의 정서에 여전히 임진왜라는 국뽕 코드로 그렇죠. 피를 뜨겁게 만드는 그런 코드로 소비되기 너무 쉬운 것도 되게 큰 것 같긴 하다. 진짜 저는 말하면서 엄청 공감을 많이 하는데 뭔가 처음에 한산 이 평을 한 줄 평을 제가 적어놨던 건 원래 이런 거였어요. 너무 다 아는 얘기라 그런가? 재미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 이순신과 임진왜란이 이제 소비됐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 이제 2022년에 나온 영화에서는 그것과 조금 다른 시각, 다른 어떤 주제 의식을 던지는 그런 영화를 기대했던 것 같아. 근데 그 꽁치가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이 포인트가 저도 좋았지만 이게 좀 더 강했으면 더 이제 그 접근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갔을 때는 너무 이제 그냥 비슷한 얘기를 한다고 느꼈고 그래서 저는 불의와 의의 싸움이다 할 때 엄청 기대를 막 했다가 이게 이제 점점 사그라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와 불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그 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그냥 영웅적인 뭐 한국을 지킨 이런 사람이 아니라 좀 더 그러니까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시각을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덜 전달된 것 아쉬운 것 같지. 같다라는. 저 그 맥락에서 또 좋았던 포인트가 있는데 탑건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전 이 영화에서 되게 좋았던 게 불 빡 뿜고 막 철 막 있고 하지만 사실 그 구선 안에 우통 벗고 그 마른 몸으로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 그래서 되게 약간 어떤 싸움인가 이것이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걸로 전쟁을 보여줬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 사람들은 사실 총알에 뚫고 들어오나 그럼 너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나도 지켜야 되고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 싸우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보면 처절한데 임진왜란은 되게 사실은 저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맞아. 근데 진짜 저는 장군들이 그렇게 눈으로만 싸우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저는 보통 전쟁하면 다 딱딱딱 그치. 말 타고 가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해서 그거를 생각하는데 해전을 하니까 회전이니까. 이제 고생하는 사람들은 안에서 고생하고 장군은 이제 그 위에 조그만 뭐라 해요 그런 거 조그만 이런 걸 뭐라 하지 정자 같은 가판 위에 위에 그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지도부석에 거기서 앉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방패로 이렇게 싸가지고 눈으로만 탁탁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 장군은 눈으로 싸우는 직업이구나. 그러니까 뭐 리더죠. 그쵸. 그래서 전략을 내세우고 명령을 내리는 그쵸. 사람인 거죠. 네. 사실 그렇게 해야 되죠 장군은. 그렇죠. 장군이 배 밑에 들어가서 그러면 큰일 나요. 맞아.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영화 좀 감상하기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라 지금 되게 좋은데요. 그냥 약간 오락적인 얘기도 좀 해봅시다. 좋아요. 근데 전쟁씬 CG 이런 거 너무 좋았어요. 맞아. 사운드 장난 진짜 아니었어요. 좋던데. 사운드가 진짜 이거 어. 지금 찾아보다 알았는데 명량 OST를 똑같이 썼대요. 아, 그렇다 진짜? 하더라고요. 음. 근데 뭐 거슬리는 거 하나도 없었고. 사운드가 진짜 좋았어. 네. 시작할 때부터 영화. 맞아. 그리고 저는 이 해전을 어떻게 연출했을까를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기대 충족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북선이 그러니까 명령을 안 본 상태에서 거북선이 유명한 정말 뭐 배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싸웠을까에 대한 그 그러니까 구현이 잘 머릿속에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게 거북선이 그냥 포탄 쏘는 게 아니라 박아버리는 그쵸. 식으로 쓰인다는 거를 제가 와르르르. 이거 영화에서 처음 봐가지고 되게 비주얼부터 신선했어. 지리더만. 맞아. 개 무서워 진짜. 내가 일본 사람이었으면 진짜 오줌 쌌어 거기서. 맞아. 보카이센이라고 왜 하는지 알겠더만. 그니까 생긴 게 그렇게 무섭게 생겼을 줄이야. 진짜. 그리고 처음에 왜 뚫었을 때 자기 배 노젓는 사람들 앞으로 그 얼굴이 나오잖아요. 맞아, 무서워 맞아. 진짜. 꿈에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이죠. 저는 그리고 그거 너무 좋았어. 이게 안개와 파도를 쓰는 게 저는 너무 좋아. 다 그게 CG라고 이제 하던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안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안개가 얼마나 끼고 맞아. 있고 파도의 방향이 어떻고 이게 다 지금 해전에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자연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탑건이 떠올랐었나 봐. 저도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건도 그 중력과의 싸움이었잖아요. 음. 근데 이 해전도 이 노젓는 사람들, 그니까. 파도, 바람 모든 거에 그러니까 힘을 막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싸우는. 맞아. 그래서 배 하나 돌리는 거에도 엄청난 힘이 들고 계산이 필요하고.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계산하면서 싸우고 기다리고 쏘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 그게 그래서- 되게 근육이 느껴져. 근육. 맞아. 그게 너무 좋아. 맞아. 총 쏘고 이런 거가 되게 하찮아 보이더라고요. 맞아, 그 왜군이 맞아요. 쏘는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물론 나가긴 했지만. 맞아. 해전 좋았어. 그리고 해전 그 전략 자체는 사실은 다 역사적인 그 기록들이 남아 있고 그걸 많이 이제 당연히 참고해서 이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말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사람 진짜 너무 대단한 그러니까. 전략가고 지략가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적인 몰입도 몰입인데 그 바깥으로도 자꾸 나와서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생각했지? 그치. 그니까. 진짜 천재인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왜 이순신이 이제 하객진에 누구를 배치할 건가 고민하는 씬 잠깐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하객진에 그 이름 쓸 때. 이름 쓸 때 어. 와 타이프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멋있는데? 막. 역시 비주얼. 저는 그 장면 약간 감동적이었던 게 어. 그러니까 리더로서 자신의 동료들을 너무 잘 파악하고 그니까 맞아. 약간 감동이야. 원균마저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장점을 맞아. 이렇게 쓴다는 게 전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밑에서 일하고 싶다. 아니 전 진짜 오늘부터 롤모델을 삼기로 했어요. 이순신? 진짜로. 아니 농담 아니라 왜냐면 아 근데 저도 맞아 맞는 이순신 말이야. 장군을 그냥 그 어릴 때 그냥 뭐 위인전이나 이런 거 읽었을 때 그냥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사실 모르고 그냥 멋있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아니 뭐 이렇게 전 판세를 많이 바꾼 그냥 장군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막 찾아봤는데 너무 훌륭한 리더인 거예요. 이 사람은. 맞아. 이 사람 심지어 기록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대요. 무슨 조총이랑 뭐랑 같이 섞어가지고 무기를 제작하는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 무기 제작을 의뢰를 할 때 이제 장계라고 기록 같은 걸 남기는데 거기에 자기와 군간 이름만 적은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대장장이와 천민 종들까지 이름을 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네, 우와. 그러니까 대단한 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정말 진짜. 자신의 신념과 이 가치, 의가 그냥 명확한 사람인 거예요. 맞아. 그리고 행동과
자기의 생각이 일치해. 오. 그게 제일 좋다. 오. 멋있는데? 너무 뛰어난 장수인데 지략가이면서 리더인 거야. 부류와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니까. 부하가 실수하지? 그럼 부하 탓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책임졌대요. 와. 그리고 전쟁을 이기지? 공을 부하들에게 돌아가면서 골고루 돌렸다는 거예요. 와. 너무 저 거기로 훌륭한 리더야. 이직합니다. 거기로 이직합니다. 아, 노졌나요 이제? 아 말고 없나요? 너만 져야 되나요? 저희? 너는 좀 그리고 또 하나 건드리는 포인트 뭔지 알아? 이 사람 무관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기록 정신이 뛰어나서 맞아. 그래. 그래서 수세대에 봤었죠. 엄청난 남겼대요. 완벽 그 자체다.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얼마나 또 고립감과 왜냐면 진짜 난세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무도 이 난세의 사람을 영웅이다. 이해해주지 않았고 특히 윗사람들이 와. 저 그거 좋았어요. 마지막에 자막 나오는 거. 아. 그 전투씬에서 자막이 나와서 갑자기 나 뭐지? 넷플릭스 보는 느낌 들어가지고. 그게 전투 마지막 해전 장면부터 갑자기 한국어말도 다 자막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맞아 그랬지. 이게 사운드 때문에 맞아, 자막 맞아. 원래 말하는 게 잘 안 들릴 텐데 사운드를 더 오히려 효과적으로 잘 들리게 하고 이제 안 들릴 수 있는 말들은 전부 자막 처리를 하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는 자막에 너무나 익숙한 그치. 사람들이 됐으니까 되게 저는 그게 효과적으로 잘 맞아. 보이고 맞아, 들려서 맞아.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명랑에서의 피드백을 이제 개선한 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명랑이 잘 안 들렸나 봐요. 그래서 전쟁하면 잘 안 들릴 수 있지. 안 들리는 게 정상이지. 맞아. 근데 저도 대사를 더 키우고 뭐 전쟁이 그런 소리를 죽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 괜찮네. 근데 그런 거 되게 웃겼어요. 그 도노 이런 것들은 왜 번역을 안 한 채로 올렸지? 그러니까 보카이센 또 나중에 괄호로 변기했고 처음에는 그냥 보카이센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일본어 잘 몰라가지고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친구가 이거 관련돼서 글을 썼는데 걔가 언어학 쪽 뭐 전공자기도 한데 좀 너무 웃겼던 게 이 친구가 감독님이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도노가 여러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도노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학 전공한 제 친구가 뭐라 했냐면 세상 거의 대부분 단어는 여러 뜻으로 해석된다. 만약에 영어로 써가 나왔으면은 써라고 적었을 거냐고. 사실 아니잖아요. 뭐 장군이라던가 뭐 주군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근데 그게 아쉽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런 맥락을 파악하기 쉬운 게 아니니까. 맞아. 저는 그래서 그러게. 보카이센도 있었고 맥쿠라보네였나? 아 맞아. 아, 그거 뭐였지? 거북선을 약간 나중에, 딸보는 다른 비하하는 단어. 그거였는데 장님 뭐 그런 거 거였어. 그래서 그게 여러 번 나왔으면 그 단어가 그런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딱 했을 텐데 처음에 딱 한 번인가 말하고 계속 일본어로 말하니까 보다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거북선 얘기하는 게 맞았나? 아닌가? 계속 이렇게 해서 맞아. 그래서 아쉬운 점 중에 하나다. 맞아. 맞아. 얘기를 되게 제가 예상하지 못한 깊은 얘기들을 들어가지고 저 좀 되게 만족스러운데요. 과하게 알찼어요. 나 나가게 한 다음에 뭐 안 좋은 얘기 해야지 막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가기가 둘이나 있었죠. 그러니까요. 지금 심지어 나간 사람 말 제일 많았어. 창마 나간다고 한 다음에 엄청나게. 네, 이런 영화가 또 좋은 영화 아니겠어요? 그럼요. 할 얘기가 많은 영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한산 보신 분들 또는 보실 예정인 분들 보시고 또 댓글로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창마가 스포를 살짝 하기도 했지만 비슷한 영화파 주제를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도 잘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